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래 가던 대로 할 거니까 당연히 NBA하고 이제 주간 위주로 베팅을 하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축은 여유가 되고 돈 여유가 될 때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는 거는 가라고 주는 느낌이 다소 강하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들은 이제 새벽 경기들이 다소 많긴 한데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잘 안 가던 팀 오늘 표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안 가던 팀을 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자질구레 설명하는 건 필요가 없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항상 하면 되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샬럿하고 워싱턴이다. 이제 그거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덴버도 살려주고 만인에게 평등하고 6.7점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샬럿의 9.5 글쎄요. 샬럿도 지금 경기력을 보면은 좀 애매한 팀이나 만만한 팀 상대로는 뭐 큰 대승을 거두고 이런 비율은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뭐 접전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기 때문에 어, 워싱턴 프렌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은 당연히 이게 합당한 기준점에 생각하는 거고 이제 많이 받은 팀이 어,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싱턴 프렌에다가 샬롬만 보면 오바겠지만 워싱턴은 오바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간다. 드렸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득점하고 워싱턴 프렌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하고 뉴욕 같은 경우 뭐 정우용님 추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걸 감사합니다. 떠나서 필라가 자꾸 결과치를 내잖아요, 그죠? 휴스턴도 잡고 방장님, 휴스턴 이제 필라 보기 좀 어렵죠. 아, 계속 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싫어하고 좋아하고 해준다고 해서 가고 누가 그렇게 배팅을 합니까?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다득점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다득점 같은 경우도 필라가 이제 경기력이 좋고 점수대가 좋아서 가는 거지 닉스를 보고 오바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닉스가 이렇게 계속 죽지 않고 반등을 이뤄낸다면 반드시 공격력을 앞세워 가지고 필라랑 호각 이루다가 지든지 아니면 압도를 하든지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라 역배 아니면 오바 쪽으로 투트랙으로 봐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네와 골스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골스도 어찌 보면 늑다리 팀이에요. 왜 늑다리들이 화력을 다하고 활용도가 높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딱 에너지 레벨이 높고 미네도 선호는 안 되는 팀이죠. 이런 팀한테 무조건 필패될 수밖에 없는 게 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스는 그나마 다득점이라도 살려야 프렌도 활동 말동입니다. 미너도 그렇게 잘 가는 성적이 나오는 것 비해서는 잘 가는 팀은 아니지만은 오늘은 그래서 나올 건 나오고 그리고 전 포지션에서 골수가 압도한다고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을 양쪽 다 봤을 때 저는 미네 마인이랑 다득점이고 이거는 뭐 그 차이가 또렷하게 보이는 경기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합 쪽으로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샬럿 했고 그 다음에 올랜도와 클불은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클불을 가야죠. 클불이 뭐 경기력이 나쁠 게 딱히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점수대가 갑자기 급 저득점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인 경기들은 항상 말씀 작년에 못 미쳐서 그런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기대를 크게 주면은 항상 하지 못하는 뭐 언어바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핸디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클럽을 역배를 한번 찍어가 볼 수 있지. 사실상 이게 그냥 똑같이 준 거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배승이나 오바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수 언급을 안 하는 거는 선수 언급 차이는 뭐 한 팀이 압도적으로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기가 지금 NBA가 이번 시즌 안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GTD고 누가 안 나온 데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작년보다 더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상관이 없는 거는 결과를 보면은 맞는 말이고, 그지? 자, 보스턴하고 시카고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인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시카고 불스 정배 마인을 하나도 못하고 정배 터지는 경우도 있고 득점이 신기한 팀이죠. 점수는 나오는데 승 비중은 상당히 떨어지는 팀. 이렇게 점수를 엄청 많이 내는 거에 대비했을 때는 그지. 그 정도로 마무리가 안 좋거나 멤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개짓거리가 많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거는 뭐 강팀이나 약팀이나 중간팀이나 이런 팀을 만났을 때 가리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병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정 보스턴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오히려 원정하고 홈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경기가 일정한 부분들이고 또 28승 16패 하면 이제 항상 기대치가 커서 그런 부분이지만 이래주면 당연히 시카고 하루 이틀을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런 경기를 펼치고 또 기대를 할 만한 경기를 찍으면 또 답을 못 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시카고이기 때문에 보선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언더를 보는 거는 워싱턴 경기를 제외하고는 저는 다득점을 볼 거고 여전히 저는 오늘뿐만 아니고 요번 주 형태나 NBA 형태들이 승패로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언어바는 오늘은 조금 있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좀 오버를 받기 때문에 양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7경기긴 하지만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댈러스하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도 뭐 이 배당감에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니긴 하죠. 근데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가 센세이션 하죠. 뭐 닉스도 잡고 골스도 압도해서 8점 차인가 7점 차인가 또 잡아버리고 유타는 압살해. 뭐 유타는 두 번 연속 그 뭐고 연짝으로 붙었었거든요. 근데 압살했고 18점이고 이 12점 이 10점 차가 두 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레이커스는 항상 그 뭐 리브스의 결장에 따라서 뭐 또 헬막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항상 하여튼 이 배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고 그래서 역배나 프랜승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고 효율이 좋은 거 맞았는데 레이커스도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압도한다는 느낌은 딱히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호가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레이커스가 아니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또 바뀌면 바뀐 대로 찍잖아요. 뭐 필러도 찍고 피닉스도 찍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 쪽으로 좀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다득점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점수대가 좀 승패 저렇게 하고 순위가 괜찮은 것에 비해서는 득점이 좀 많이 빈약하고 특히 3점적인 부분이 25위 밑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데 20 밑으로 3점이 나오는 것도 좀 안 맞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손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 유타하고 마이미는 뭐 이제 당연히 기준점이 커도 그 마이미 수비적인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더 보기는 쉽지가 않죠. 예. 모든 팀한테 그런 부분 보여주고 아까 댈러스한테도 저기 138, 140번대 주번을 준 팀이야. 그리고 마임도 뭐 수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8초 공격해가지고 오버를 내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할 때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좀 요새 추세 보면 수비도 점수를 틀어막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다양한 팀들과 붙었는데 포틀, 세크, 골스 어찌 보면 공격성에 강하거나 아니면 요새 조금 포털 같은 경우는 그 친구 누구 클링엄인가? 핫한 팀을 좀 만났는데 제어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이애미 마이애미 마인이나 오버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NBA는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클불이나 뭐 필라나 보스턴 같은 경우는 핸드가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5 이런 거 가지고 경기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렌이 돼 있고 잘 쓰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샬럿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 기준점을 받고 8.5, 7.5 잡고 하는 확률이 낮다고 보죠. 근데 샬럿은
시카고나 샬럿 이런 팀들 있잖아. 미네소타 이런 팀들은 해마다 그런 팀이잖아. 잘 나가든 뭐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든 그래서 그런 엮기짓은 확률이 높긴 하다. 그래서 노려볼 수 있다. 평소에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경기지만은 알겠죠?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배팅 방식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워싱턴 언더 빼고는 언더 보는 경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금 시간이 길지 않냐면 쓸데기 없는 시간 안 하기 때문에 경기가 많아도 30분 안에 잘라서 질문을 더 하고 첨언을 더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결정력 5만 소리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오늘 9경기로 딱 엄선해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 되고 그 외적인 경기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축구는 방에 뭐 300하고 풀해달라고 일반선 모험집 하려고 축구 배팅할 거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또 배당은 또 아니고요. 자, 우니온 베를린하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일단 도르트문트 UCL에 봤을 때 방금 반대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패 쪽에는 가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경기를 봤을 때 다득점이 아니다, 뭐 득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되게 센세이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승패 가지 말고 합당한 배당이 주어진다면 다득점 각이 상당히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레버쿠젠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항상 뭐 언더를 보기가 쉽지 않은 팀이고 브레멘 같은 팀은 이제 항상 유로파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챈스권을 노려보든지 그다음 엮기짓을 하고 역배 받았을 때 생력을 갈 수도 있는 팀이고 항상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팀이에요. 이거 아마 레버쿠젠 승이 1.49인가 1.88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축구치고는 그런 배당을 선호하진 않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건 핸슨까지 해야 되고 브레멘도 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오버 나면서 레버쿠젠이 더 넣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00%라는 건 없겠지만 스포츠에 왜 항상 그렇게 둘이가 그렇게 경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레버쿠젠과 브레멘은 또 그러한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핸슨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승은 개나 소나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하고 벌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또 토트넘 해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었죠. 뭐 지금 프랭크 감독 자체가 벌리하고 어차피 토트넘은 선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토트넘이 압승이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 전술이나 뭐나. 그래서 이거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2대0 앞하고 프렘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죠? 전혀 없었지, 그지? 그 발렌시아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저득점 나오면서 이제 무승부 나오면서 프렘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스파뇰 정도 보면 되고 어너바는 굳이 이거 토트넘이든 에스파뇰이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 도르트문트나 토트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레버쿠젠이나 리버풀 이런 경기들은 주중에 제가 그 챔스 분석을 했을 때 갔던 팀이거나 다 증명을 했던 팀이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머스 리버풀이 이제 가냐 마냐죠. 근데 리버풀 승보다는 다득점이 낫다고 생각하고 리그에서는 어쨌든 지금 오늘 만약 무승부를 키면 5연무를 키잖아. 근데 오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하는 팀, 정배팀이라고 보죠. 그 팀들이 그냥 안 가게 되면 언어바 갈 거 없으면 버리는 거고 아니면 뭐 리버풀처럼 그런 식으로 오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플랜을 간다든지 이 플랜을 간다든지 요런 만한 경기는 좀 대체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시티하고 올버햄튼은 핸디 다 빼고 플랜도 다 빼고 이 플랜도 빼고 일반도 필요 없고 이틀 전에 간 뭐 우리 저 뭐야 인텔을 언더하고 그다음 PSG 언더 있죠. PSG는 어제 실제로 둘 중에 많이 가는 것 중에서 조심하라 PSG 조심하라 했었죠.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는 이제 언더 해가지고 저기 한국승이랑 같던 부분이지만 그지? 그래서 3.5 이건 언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울버햄튼은 뭐 도무지 반등이 전혀 안 되고 몇 달째 지금 전혀 반등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야, 그지? 그럼 맨시티가 4점 날 거면은 마인 가는 게 낫지. 3.5 오버를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3.5 언더, 그다음 리버풀은 승하고 오버를 보고 저는 반드시 이긴 경기고 잡아야 되는 경기고
보머스 같은 게 별 하락이 없었다. 지난 경기 4경기를 봤을 때. 그래서 언어브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모나코하고 르하브르 같은 경우는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 이제 1프렌, 2프렌 그러니까 한 번씩 엮이지. 그러니까 상대가 상당히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프렌을 잘 따서 배당이 좋을 거 아니야. 왜? 수준이 낮은 팀이니까. 그런 용도로 써먹었었는데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이고 오늘 또 원정 대체적으로 뭐 내가 원정 팀을 좀 많이 찍긴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반대팀 자체가 결여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오늘 찍은 것 자체가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오바를 볼 거는 도르트문트는 승패 찍지 말고 오바 찍고 그 다음에 올버햄튼 같은 경우는 피해가는 것도 답이잖아요. 맨날 졸고시 하니까 이제 어제 PSG 많이 가신 분들 몰아지고 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뭐 볼 필요가 없죠. 우리 그때 2연승까지 압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비아리를 아무리 잘해서 그 레알 하고 싶은 대로 폼이 다 펼쳐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레알도 백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승이 아마 1.6인가 1.7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중에 그 했던 박싱데이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알 승, 모나코 승, 토트넘 승, 레버쿠젠 승, 헨 승, 리버풀 승, 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프렘 보는 건 없고 프렘보다는 이제 뭐 도르트문트 오바, 레버쿠젠 오바, 리버풀 오바, 올버햄튼 3.5 언더 여기서 언어바는 골라가려면 거기서 골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경기 이제 마지막 가져온 거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인데 이건 일본 승 갈 거냐 헨승 갈 거냐 정할 수밖에 없죠. 중국을 아시잖아요. U24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배팅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가 중국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탁구 있으면 탁구 배팅하든지 아니 농구 그나마 농구인데 농구도 한국한테 졌잖아. 그럼 지금 뭐 그나마 이제 뭐 배구밖에 더 있네. 여자 배구 남자 배구는 못하니까 맞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감안해갖고 찍은 거고 일본 이제 헨승할 거냐 1승 일반승만 할 거냐 일반승 배당이 있으니까 세볼 엮어서 가끔 1.53은 세볼 정도 엮어야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다 5대5 비율이고 빨간 색깔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동일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첨언을 좀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이 방송 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축은 주간하고 느바 두 조합으로 컴플리트 가는 게 방제 기본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왜 계속 주냐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받고 싶대요. 안 줄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것저것 다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 20개 경기에 많은 게 상관이 없어요. 왜?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결정력 어떻고 뭐 전술을 어떻고 이거는 그냥 저기 뭐야 그 뭐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소통 시간때 얘기하면 된다. 그걸 얘기하니까 맨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배분성 뜯거나 아니면 시간 늘리려고 하는 거거나 잡아두려고. 그냥 자꾸 시간 늘고 집중 안 되고 그런 거지. 맞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 질문 들어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합을 짰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